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고 저희가 앞서서 몇 차례 얘기해 드렸던 것과 같이 9월에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빅 이벤트 하나가 있죠. 아, 이게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린 예. 게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벤트. 어떤 이벤트일까요? 이더리움 업데이트죠. 2.0 업데이트, 예. 이더리움 머지라고도 하는데 예. 이 이벤트가 어떻게 잘 진행될지 이게 음. 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추석 연휴 바로 직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오늘도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전문가의 균형 있는 인사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전문가 굉장히 익숙한 분이시죠? 네, 저희 방송에도 가장 최다 예. 출연자시라고. 네, 사실상 MC. 네, 네, 네. 네. 블리츠랩스의 김동완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블리츠랩스의 김동완 이사입니다. 예. 네, 저희 인포맥스 D의 시작부터 이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써주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상 MC라고 부르고 있는 김동완 블리츠랩스 한 이사님 가족, 한 오늘 가족. 모셔보겠습니다. 자꾸만 이제 이사님 뵐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머지 업데이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앞두고 이제 레이어 2라는 단어들이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채굴하는 방식이 원래 POW라고 해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컴퓨터한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시켜서 계산을 먼저 푸는 애가 블록을 채굴할 수 있게끔 하는 경쟁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컴퓨터들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되고 비용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그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할 때부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작업 증명 방식을 도입하지만 초기에 나중에 이더리움 2.0이라는 게 될 때쯤에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분 증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더리움 머지의 가장 큰 업데이트는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거기서 지금 레이어 2, 레이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왜 나오는 건지 개념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이더리움 머지라는 업데이트가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된 업데이트거든요. 원래 예전보다. 그래서 그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고 이게 레이어라는 단어가 영어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레이어라는 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더리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하. 하나는 이더리움을 만약에 네트워크를 쓰잖아요. 예. 우리가 NFT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숨겨진 그 기능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
진실된 정보라는 거를 이 네트워크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안에서.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 예. 건데 요 각각의 역할을 쉽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 얘기되는 것 레이어의 담론에서는 요 각각의 역할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진실된 정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거를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업계에서 이제 보안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해킹당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것을 레이어 1의 역할인 거고 네. 레이어 2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실무, 잡일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내가 만약에 NFT를 발행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발행을 해주고 그리고 거래를 누구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럼 네. 돈을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 되게 단순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제 레이어 2의 영역이라고 보죠.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없이 각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그렇죠. 요거의 보안성의 성격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 네. 그 위에 하나 얹어서 무언가를 소프트웨어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2다.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예. 그러니까 레이어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 이게 뭐 1층, 2층 이런 거 아닌가요? 예, 1층, 뭐 2층 이런 거고 그런 개념 개념이요. 자체는 사실 OSI라고 해서 OSI. 예,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가 1부터 7층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앱이라고 하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예.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7계층을 다 지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OSI 그러니까 7계층이라는 핸드폰에서 개념인데 스마트폰에서 앱을 하나 열면 네. 여는 걸 누르는 순간 나도 모르지만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그렇죠. 온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라고 해서 네. 이게 유선이냐 무선이냐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약간 이런 접속 계층, 상태를 네, 말하는 거고. 계층이고 제일 7계층이 그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세 계층을 다 커버하는. 그래서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여기서 이 보안성, 그러니까 이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빠집니다. 아하. 어.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에서 이거는 진짜라는 걸 보증해줬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죠. 야 진실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보지 말자. 이거는 여기서 해줬으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까지는 해결이 됐고 그렇죠. 이거는 오케이가 됐고 보안성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2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초입부터 대화가 어렵냐면 네. 원래는 레이어 1, 레이어 2가 되게 단순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 네. 이더리움이 다 이걸 하고 레이어 2는 계산하지 말자 예. 이게 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네, 네, 전 네. 1년 반 정도 전에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1년 만에. 그렇죠. 이게 엄청 속도가 빨라요. 음. 그래서 레이어 2도 이제 지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레이어 1, 2가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채널 주셨으니까 돌리시고요. 예.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질문 답이 없었습니까? 앵커님의 네. 질문은 뭐였냐면 뭐, 네네. 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그렇죠. 있느냐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거 왜 상당히 지금 중요하죠. 이거 어려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금 네. 이거. 굳이 지금 자, 왜 하냐? 설명드릴게요. 예. 네. 레이어 2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냐? 이더리움 수수료가 싸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이 네트워크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을 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블록을 POW 방식으로 바꾸던 거에서 만들던 거에서
POS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이런 성질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은 레이어 2라는 이제 조력자 군단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실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더리움 2.0이 되면 이게 레이어 2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레이어 2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처음이 생길 지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원래부터 레이어 개념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이제 또 이 비탈리 부테린이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좀 있으면 이제 출간 또 책 모아가지고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책에 보면 2014년, 15년, 16년 요때 레이어 개념이랑 지금의 레이어 1, 레이어 2 개념이 또 달라요. 네. 모든 게 그래서-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디테일에 주목하시기보다는 핵심을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레이어 2가 이제 이슈가 됐냐면 이런 흐름이에요. 이더리움이 원래 디파이라는 이제 쓸모가 생기면서 탈중앙화 금융을 하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트랜잭션 거래가 많아졌잖아요. 예. 거래가 많아지니까 수수료가 올라가요. 너도 나도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네. 수수료가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NFT 또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NFT를 또 사람들이 막 찍어내고 거래하고 하니까 또 수수료가 더 올라가요. 예. 그래서 단일 수수료가 뭐 한 건에 10만 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더리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러 가지의 트랜잭션을 계약으로 묶어가지고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보통 보면은 한 2개에서 많게는 뭐 5개, 6개까지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묶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일 트랜잭션을 하나 만드는데 수수료가 10만 원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 할 때는 최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 깨진다는 거예요. 수수료로. 아이고,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예, 이렇게 예.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레이어 2입니다. 그 사실 시작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네, 이 재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나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얻어진 기술적인 결과물도 상당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대중화되는 어떤 체인이나 블록체인이나 네트워크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고리적 개념으로 TPS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 되게 흔하게 우리가 뭐 비자 카드가 몇 초에 한 1초에 뭐 몇천 얼마를 건, 계산한다. 많게는 2만 건까지 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어떤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네. 이게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신용카드만큼 우리는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 그렇죠. 처리할 수 있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기다 내지는 뭐 저거는 현실성이 없다. 약간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이로제예요.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그래서 속도 문제가. 속도 문제가. 예. 이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사실 이제 이더리움 머지와 이 레이어 2의 상관관계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머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 이 확장성이라고 해서 동시에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머지가 나오면서 레이어 2가 같이 이슈가 되는 건 레이어 2가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정도에 엄청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는 이거죠.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본체인에서도 이 처리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그럼 레이어 2를 사람들이 쓸 거냐? 아니면 이더리움을 그냥 쓸 거냐? 이것도 하나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머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나오는데 레이어 2는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트렌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가 잘하던 거를 얘도 할 수 있으면 나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령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 가격 예측을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 중에 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 사실 이더리움 가격의 지금까지 분포를 보면 이 네트워크가 분빌수록 가격이 높았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가 이더리움이 많아질수록. 어쨌든 뭐 적당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iOS가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면은 그 위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져야 네. 이거의 가치는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제 네. 이더리움이 분벼야 분벼야, 이더리움 그렇죠. 네트워크가 분벼야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음.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분빈다는 건 여기서 처리되는 거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래 자체는 지금은 레이어 2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레이어 2에서 사람들이 다 가서 거래를 처리하다 보면 이더리움은 되게 한산해지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음. 가령 레이어 2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코인이 폴리곤이거든요. 예. 폴리곤을 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되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레이어 2와 그리고 레이어 1을 구분짓는 것은 이제 보안성 증명 방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고요. 네. 그리고 레이어 2랑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게 본판과 확장팩의 개념인지 아니면 분리가 가능해서 서로 따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너무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더리움이 망하면 폴리곤에는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 코인들에는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큰일이 된다. 예, 이더리움이 망하면. 음. 근데 레이어 2 솔루션이 망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2가 이더리움에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확장팩과 본판의 관계가 맞긴 하나 그렇죠.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완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까 네네네. 이제 블록체인이 그 앵커님이 예. 초두에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서버 없이도 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거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예. 이걸 해주는 역할이 이더리움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레이어 2, 레이어 1 해가지고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레이어 2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유명한 거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많은 거 그 얘기를 그냥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폴리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폴리곤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게 폴리곤? 폴리곤은 네. 이제 코인 코인 이름, 중인데. 코인 네. 이름이고요. 처음에는 원래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가장 대세 대세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레이어 2의 2 중에 대표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가장 대세고 코인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그만큼의 비전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의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령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많은데 예.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을 쓰는 방식이 있고 영지식 증명이요. 네. 이건 어떤 단어입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음. 지금 네. 보면 이 레이어 2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 계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할 수 없는 계산을 어떻게 레이어 2에서는 빨리 하냐. 음. 그거는 얘네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요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
판이 하나인데 네. 얘네는 병렬식으로 여러 가지의 판을 놓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입체 구조다. 네. 어허.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얘네가 처리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라는 보증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하. 이제 하나는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영지식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증명을 하는데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이제 수학적인 증명법이에요. 네. 이런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영지식 예. 증명.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네, 부가적인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제 하나는 옵티미즘이라고 해서 옵티미즘. 네, 옵티미즘이라고 해서 일단 이거를 해서 됐다고 치자.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 거래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던 이 레이어 2의 어떤 이제 검증자에게 예. 굉장한 페널티를 매기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까 영지식 증명은 데이터가 필요 없이 그냥 증명이 됐다고 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옵티미즘, 네. 옵티미즘은 말 그대로 최적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일단. 네, 예. 일단 가정을 하고 네 책임이다 예. 이런 거죠. 뭐. 그렇죠. 만약에 책임 문제가 전가죠. 생기면 네가 책임져. 너가 여기다 어. 이렇게 돈을 예치를 해놓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하. 너 예치한 돈 그냥 다 두 이렇게 아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폴리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씁니다. 아하. 아, 그래서 사실 되게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범용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문용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는 레이어 2 솔루션이 폴리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인데 이게 레이어 2로서 굉장히 대표 주자다. 네. 물론 저희가 뭐 매수라든지 매도를 추천하는 방송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정보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폴리곤의 성격은 알아봤는데 네. 폴리곤의 시작이라든지 이게 유통되는 그리고 사용되는 건 어느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폴리곤은 사실 그런 걸 특별히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이더리움 같은 성격이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메타에서 NFT를 이제 올릴 수 있게, 프로필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메타에서 이 NFT나 하여튼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순서대로 하면 이더리움과 폴리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녀요. 요즘에 어디서 이더리움을 도입했다. 그럼 여기서는 폴리곤도 써요. 폴리곤도 보통. 같이 도입한다. 그렇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 폴리곤이 사용하는 그 증명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영지식 증명인데, 예. 이 방식이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많은 거래가 한꺼번에 몰려도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건당 뭔가 이 처리 비용이 되게 싸요. 빠르고 싸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렇게 폴리곤이라든지 레이어 2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좋다면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범용성 있는 것보다 널리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더리움에 기대고 있으니까.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고 레이어 2가 폴리곤인 거죠. 그러면 2.0으로 이더리움이 변신을 하면 네. 폴리곤의 위치가 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폴리곤 얘기를 쭉 했잖아요. 예. 근데 레이어 2 솔루션은 폴리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이제 최근에 아까 옵티미즘이랑 영지식 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옵티미즘을 사용하는 주요한 그 레이어 2 솔루션 중에 아비트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비트럼. 네, 아비트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비트럼이 이더리움 본판보다 수수료가 비쌌던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오, 그래요? 네, 레이어 어떤 이유 2임에도 때문에 그렇죠? 뭐 거래가 많이 몰리면 그렇게 되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레이어 2 자체에는. 그렇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폴리곤이라는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것이고, 그렇죠. 참 이게 범용성 때문에 그리고 싸고 빠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좀 굉장히 투자하기 자체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인도에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인도 이유가 출신인가 따로 보죠. 있나요? 예, 인도 출신. 아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인도 분들이 참 이게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 보면은 빅테크들의 CEO도 전부 인도 출신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맞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건 주워 들은 건데 네.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예. 여기는 약간 계급제 사회 확실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어. 있잖아요. 아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좋은 데라 하면 뭐 보통 미국이겠죠. 네. 유학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아직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여기 개발 인력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개발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태스크를 인도에 외주 줘가지고 예. 자기는 이제 휴가 다니면서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얘기도 수가 있었고 있었죠. 예. 최근에 제가 인도에 대해서 들은 두 가지 뉴스 중에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고 음. 그리고 영국을 제쳤어요. 올해 지금 음. 이번 달부터 그래서 영국이 세계 경제 규모 6위로 올라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가 예, 영국이 7위로 내려가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데 폴리곤도 인도 출신이 네. 만들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해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거의 금기어가 됐지만 테라 같은 경우는 아하, 네.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기 때문에 사실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친근한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렇죠. 조금 네. 차오르는. 예. 예.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를 때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예. 거죠. 근데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제도가 약간 더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어떤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 살아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거래소들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결국 많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저희가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인도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인도 얘기를 하자면 미국 증시의 상당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CEO가 대부분 인도인이에요. 맞아요, 현재.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폴리곤도 기대를 주게 하는데 그러면 이 폴리곤이 이 뭐랄까 블록체인 업계에서 위치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될까요?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현재. 지분이라던가 위치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8월에 KBW 행사가 있었거든요. 예.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거의 폴리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행사에, 정도였으니까. 네, 실제로 CEO도 이제 잠깐 들어와서 스피치를 하기도 했고 뭐 거의 주인공,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면은 업계 자체가 이제 그 해당 행사의 주제가 웹3 시대를 대비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폴리곤이 앞으로 이제 보상이 바탕이 되는 웹3 시대에는 더 많이 쓰일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웹3의 주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 트랜잭션, 그러니까 개별 거래의 수수료가 높으면 할 수가 없어요. 웹3는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막 자기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레이어 2 솔루션들인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뭐 네트워크도 좀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수수료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어필한다고 볼 수 있죠. 수수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수수료를 싸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많이 쓰게 하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 쿠팡이 그렇게 가격을 낮게 만드는 이유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여기서 사용하게 했을 때 가장 싼 가격 그리고 좋은 품질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서 싸게 해줄 테니까 써. 이 개념처럼 이제 이 플레이에서도 똑같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이제 폴리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폴리곤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자면 기사를 이제
보니까 폴리곤이 디즈니랑 손을 잡았다. 아, 예.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디즈니라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디즈니가 손을 잡아준 거고 디즈니가 네. 폴리곤을 왜냐면 이제 그 어, 디즈니가 다르죠. 네, 디즈니가 키우는 아,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 예. 디즈니가 키우는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네, 6개의 기업을 디즈니가 발표를 했는데 예. 디즈니가 예. 이렇게 키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예. 6개의 기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블록체인 기업이 폴리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궁합이 왜 그걸 굉장히 했을까요? 예, 잘 맞죠.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IP 왕국이잖아요. 예. NFT가 이렇게 열풍이 불었는데 아. 디즈니는 사실 여기서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뭐 그 막강한 IP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NFT 플레이를 할 텐데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럼 이 사업 파트너를 누구로 할 거냐? 거기서 이제 폴리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은 사막 위에다가 미키 마우스를 그려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럼 저작권 때문에 찾아온다. 디즈니 이것 때문에. 법무팀이 찾아온다. 예. 예, 그런 아, 얘기까지 그래. 있을 정도로 IP가 강력하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NFT라든지 뭔가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폴리곤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직 뭐 구체화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해보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둘이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지금 NFT의 다음 페이지는 다들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은 굉장히 이제 아이템이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들을 굉장히 빠르게 인터랙션을 주고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폴리곤도 뭐 하나의 대안으로 보이지만 게임 쪽에서는 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즈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디즈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네. 메타버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디즈니가요? 네. 디즈니가 뭐 있잖아요. 디즈니 그 일본에는 그 뭐였죠? 디즈니가 아닌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예. 디즈니의 테마파크가 어떤 있죠.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거를 온라인에. 온라인 아. 테마파크 디즈니. 네. 그러면 온라인 테마파크에 가서 디즈니 애들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애들이겠죠. 청소년들이겠죠. 가서 뭐 자기가 좋아하던 캐릭터랑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작년 뭐 재작년 요때쯤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려갔는데 로블록스가 되게 특이하게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들이고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도 뭐 코로나가 약간 시들해지면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고 유튜브나 이런 다른 앱들에 비해서는 앱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즈니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IP 있는데 로블록스는 IP도 없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법하죠.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디즈니의 생각이 넷플릭스한테 가졌던 그 생각이랑 똑같은 개념이 그렇죠, 거기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넷플릭스가 플랫폼이었는데 야 우리 콘텐츠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노블록스를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메타버스 만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폴리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즈니는 아직 이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디즈니랑 유사한 조건, 그러니까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디즈니 말고도 있단 말이죠. 이들 중에서는 메타버스를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죠. 말이 뭐 되니까. 나이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로열티 그리고 브랜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NFT 또 쪽으로. 하나는 이제 NFT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트래킹이 되니까 NFT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측면에 좀 포인트가 됐다고 봐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나이키가 한정판 신발을 팔았는데 이 한정판 신발이 사는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매번 사는 애들이 산다는 거죠. 이게 또 적은 가격이 아님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수백만 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NFT를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커뮤니티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는 거냐? 그렇죠. 매진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거죠.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정판 신발을 그냥 만들었는데 얘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하. 니네 뭐 사고 싶니? 아하. 그러면 더 많이 살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뭔가 인터랙션이 생기니까 더 나이키의 충성 고객이 될 것이고 음. 또 하나는 NFT는 그 설정 자체에 컨트랙트로 손바뀜이 될 때마다 원저작자한테 퍼센테이지의 로얄티를 주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슨 조던 신발 네. 이런 게 뭐 한 짝에 뭐 100만 원씩 팔릴 때 나이키는 얻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끼리 손바뀜이 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NFT로 이거를 이제 진품 인증을 해주면서 손바뀜을 할 때 NFT도 손바뀜이 되도록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열티 문제도 받을 수 있어요. 수익성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웹3와 NFT와 폴리곤과 레이어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NFT를 폴리곤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다른 NFT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보안성이라든지 조금 뭐랄까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걱정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꺼린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폴리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자유로운지. 자유롭죠. 왜냐하면 보안성을 이더리움에 땡겨 쓰고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게 가장 레이어 2의 되게 약간 뭐라 그러죠? 꿀 포지션? 네. 이더리움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 뭐 있죠. 이 폴리곤이 있음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측면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이더리움에서 되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눈엣 가시 같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입장에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근데 또 좋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의 세를 불리는 때 사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그 폴리곤을 얘기하면서 이제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서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네,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폴리곤 같은 애들이 더 많아지면 이더리움도 더 좋아지는 거고 뭐 마찬가지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악어와 악어의 관계인가요? 악어와 뭐- 뭐 정확한 비율은 생각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예. 이 관계도 사실 바뀔 수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일단은 9월 15일 전복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1.0 업데이트를 보고 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폴리곤 얘기 계속해 보자면은 앞서서 뭐 디즈니도 그렇고 나이키의 이더리움을 통한 NFT 발행 이런 얘기 하는데 폴리곤을 도입한 기존의 이제 웹2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현재 기업들 상당히 생겨나고 있는데 뭐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너무 폴리곤은 사실 많아서 방대합니까? 네, 그냥 블록체인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제일 1순위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는 사실 컨설팅을 예. 하는 회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만나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뭐. 그런데 정말 큰 회사들이고 네. 그냥 약간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음. 한국의 대기업 뭐 이런 느낌 정도도 일단 그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사용하는 체인은 폴리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항상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제 어,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 안 되면 그냥 이거 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 일단 그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기업들은 자체 체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최근에 P2E 때문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예. 대부분 뭐 컴투스 정도가 C2X라고 해서 이제 테라 기반의 뭔가 메인넷을 써서 이제 그 위에 토큰을 하려다가 자체 서버네. 예, 여기도 이제 테라가 그렇게 된 이후에는 자체 코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이런 곳들이 그런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는 배경에는 그런 거죠. 이 사업에서 나오는 마진을 오롯이 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건데 이들도 사실 초기에는 뭐 폴리곤도 유력한 하나의 후보군으로 이제 놓았을 정도로 폴리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웹2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 기업들 지금 폴리곤은 후보군 중에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들이 폴리곤을 무조건 후보군으로 하나 선택한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일단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범용성이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트럼이요 옵티미즘이랑
영지식 증명을 예. 두 개 다 쓰는 동시에 쓸 수 있다. 동시에 쓰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폴리곤이라는 코인만 알지만 폴리곤 내부에서는 자기들 블록체인을 쓰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고객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골라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EY 이제 여기는 이제 회계 법인으로 되게 네. 유명한 한영 회계법인. 이제 한국에서는 EY 한영으로 불리는데 네. EY 어니스트 형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랑 같이 했던 블록체인 기업용 블록체인이 이제 이름이 나이트폴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예. 서브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폴리곤 머시기. 아, 그 폴리곤, 안에서도 또 브랜드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네. 폴리곤을 조합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떤 기업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폴리곤이 가장 좀 핫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네. 8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이제 GK EVM이라고 해서 네. GK가 이제 G Z 예, 예. ZK 그러니까 GK가 영지식 증명 방식이라는 이게 이름이고 예. EVM. EVM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예.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에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요 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폴리곤 위에서. 네. 그럼 영시식 증명 방식에 기반해서 그렇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폴리곤에서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이렇게 성공했던 그 코인이나 토큰들은 네. EVM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도 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더리움에 있는 부가 이쪽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야 이씨, 대단한데 이러면서 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뭐 저희가 뭐 가격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뭐 디즈니 이슈도 있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네. 저희가 지금 폴리곤 얘기만 30분째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찬물을 한번 끼얹으면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얘기를 원래 이 방송은 안 하는 거지만 예. 혹시라도 이걸 보고 폴리곤이 뭐 잘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엄청 예. 좋은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 사실 수 되는 있잖아요. 것처럼 예. 들리니까. 근데 이제 업계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점이다. 예, 어.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절대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것만 보고 네. 사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인 그쵸, 것 같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뉴스 중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더리움이든 이거를 우리가 뭐 iOS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iOS의 비중 그러니까 애플의 마켓시어가 50%를 넘어섰어요. 아,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그렇죠,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우리가 iOS와 같은 그 앱을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 싸움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전에 정말 많은 나도 할 거야 했던 데가 많았었거든요. 뭐 네. 심지어 삼성도 하려고 했었고 타이젠인가요? 뭐 그렇죠.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정리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게 지금 12, 13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뭐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수성하고 있는 자리를 위협하려고 할 거고 같이 가려고 할 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네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더리움 내가 이더리움 킬러를 하겠다. 음. 출사표를 낸 애들이 다 이제 추풍 낙엽처럼 지금 그죠? 네. 뭐 솔라나가 대표적인 주자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막 수시로 터지고 약간 밈처럼 됐거든요. 지금 솔라나는. 아, 네. 네. 그 이더리움 강력한 이더리움 킬러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강점이 뭐냐면 앞으로의 로드맵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까지의 로드맵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늦어질지언정.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구현이 됐어요. 음. 사실 이제 2017년도에 백서 하나 던져놓고 ICO 해서 돈만 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서 이게 이제 약간 사기꾼들의 모임, 약간 이런 이제 이미지가 더 씌워졌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더리움 백서가 처음 이제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그 백서를 최근에 다시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이 쭉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다음 로드맵은 그러니까 머지 이후의 로드맵은 뭐냐면 샤딩이라고 해서 샤딩이요. 예, 샤딩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실행단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거를 다 레이어 2에 외주 줄 게 아니라 지들이 다 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폴리곤 같은 레이어 2가 하는 일을 이더리움 본체가 하겠다. 그렇죠. 어. 그런 계산이 서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네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주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인 거고 예. 그 샤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샤딩이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되면 이더리움 본체의 수수료가 많이 싸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 폴리곤이랑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폴리곤 입장에서는 얘네가 무슨 이더리움 뭐 이렇게 서비스 하려고 나온 애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더리움을 서포트 하려고 나온 애들이 아니라 그렇죠. 얘도 지들 사업할 생각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지만 나중에는 뭐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걸 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폴리곤을 뭐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뭐 하나의 적수고 경쟁 상대로 보고 있군요. 이더리움 자체를. 그렇죠. 레이어 2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이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합의 구조상 이 블록체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빚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니까 why not인 거고. 현재까지는. 네,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더 크고 나서. 그렇죠. 더 크고 나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폴리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무기가 그 영지식 증명인데 예. 요게 이제 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지금이랑 판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것이 2.0 업데이트 이후에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반응들, 업데이트 예상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폴리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칭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수수료가 싸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본체 자체 그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뭐 드러난 게 있습니까? 되게 치명적인 그 보안 취약점이 최근에 하나 그래요? 올해 초였나 나왔던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폴리곤 위에 있는 그 가치가 다 털릴 정도의 해킹이 가능한 해킹이 가능한. 예, 취약점이 하나가 노출된 적이 있고 근데 다행히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폴리곤에 처리를 했고 그거 말고는 폴리곤은 그다지 뭐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없어요. 일단 폴리곤 입장에서도 이더리움이 잘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이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올수록 폴리곤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더 커지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레이어 2의 대표 주자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표 주자로 폴리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얘기했으니 3도 있고 4도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궁금하게 떠올려봤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있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까? 만들면 있죠. 아, 만들면 있겠으나 네. 현재는 레이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잠깐 OSI 7계층에 대한 얘기를 이 방송 시작할 때 네, 드렸잖아요. 어플 관련된. 레이어 3로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로 검색하면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레이어 3로 하면 OSI 7계층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아직 블록체인에서 레이어 3가 어떻다 뭐 이런 이제 얘기는 없는 상태.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2.0 업데이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15일로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 주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제 블록체인에 비트코인 맞죠? 비트코인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속도가 늦고 네. 수수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레이어 2가 없습니까? 레이어 2가 있었죠. 있었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 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2014년, 15년 이때쯤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작동을 했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잘 이제 맞아요.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비트코인은 송금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 저장 요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다른 게 이더리움은 일종의 윈도우 같은 개념이에요. 운영 체계. 운영 체계. 그래서 이 위에 뭐 윈도우 위에는 뭐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백신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훨씬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에는 비트코인 위에다가 뭘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좀 강점이 있는 거네요. 강점? 굉장히 강점이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요건 약간 깊은 얘기지만 네. 비트코인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제약되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복이 안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반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코딩. 반복적인 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어플 굉장히 행위에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비트코인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네, 이더리움은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체제로서 네. 효용 가치가 훨씬 높다. 그렇죠. 어. 굉장히 자유도가 높죠.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거. 이더리움 이제 머지 이벤트가 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이 돼도 좋고 아니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자.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자.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그 시장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불 정도. 네. 9월 7일 기준입니다. 네, 9월 7일 기준으로. 예. 그러면 9월 7일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주기 때문에 예. 업비스타에 가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19,000불 할 때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시고 예. 지금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음. 그러면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차이만큼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좀잘 될 거라는 게 반영돼 있다라는 쪽이신 건가요?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선반영이 돼 네. 있다. 선반영이 돼 있다. 잘 될 왜냐면, 거라는 예, 거지. 비탈리 부테린이 날짜를 찍어가지고 9월 15일 예. 내지는 9월 뭐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근데 그때 먼저 업데이트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밀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이게 사람이 한 일이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예, 일정 자체가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뭐야 실망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100% 반영이 된 상태이냐 그렇죠. 아니면 일부만 반영이 된 상태이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네. 100% 반영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렇죠. 이번에도 실패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러나 어쨌든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는 네. 생각이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단기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격 등락에 되게 민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서에 써진 내용 중에 구현이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무조건 다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써진 것들이 네. 샤딩까지도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머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엄청 신경을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성공한다면 뭐가 성공한 거고 실패한다는 뭐냐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은 성공했다. 물론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예.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뭐가 가장 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POS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 없이 잘 문제 없이 돌아간다.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이제 POW 방식,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하다가 네. 비탈릭이 POS로 그러니까 비탈릭이 바꾸는 건 아니죠. 어차피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니까 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네. 변환이. 근데 이제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기. 포크를 들고 반기를 들죠. 아, 기존의 채굴 업체들. 나는 채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거 아. 난리야? 난 채굴 하고 싶어. 예.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은 포크라는 게 가능해요. 음. 우리 케이크 먹을 때 이제 포크 예. 이거죠. 콕 집어가지고 음. 똑같은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는 POW를 방식으로 채굴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 2점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본 체인은 원래 원본 체인은 POS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근데 생각보다 POW로 쏠리는 사용자가 많으면 그렇죠. 이건 또 문제가 돼요. 음. 결국에 지금 또 이제 POW로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네. 게 대세잖아요. 대세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겠네요. 될 수 있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이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는 그렇게 막 시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또 이게 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매 안 쉬고 열리잖아요. 24시간이니까. 안 쉬고 열리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우리 추석 연휴 없어요. 저기. 그렇군요. 시장에는. 저는 있기 때문에. 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길게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챙겨가셔야 될 게 뭐냐면 챙겨가는 거. 이 모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포괄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 업계 플레이어가 있는데 예.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가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대중화의 방향으로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록체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뭘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써보시라고 하거든요. 써보아라. 예, 이거를 언젠가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 10년 정도, 9년, 네. 10년 이때쯤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쓰기 시작했죠. 아이폰 3가 나올 때. 네. 근데 그때도 보면은 난 투지폰이 좋아. 이랬던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투지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중화가 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지금 빨리 써보시는 게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메일이 나올 때도 나는 그래도 손편지가 좋아 그러는 손편지 쓰는 분도 있어요. 물론 네. 손편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는데 변화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이 분명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긴 하기 때문에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와 함께 레이어2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